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책은 읽으면 살 빠지는 이상한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왠지 다이어트의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2016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책은 제목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제목을 너무 잘 지으셨기 때문에 읽고 싶은 충동이 막 들더라고요. 이 책은 우선 20, 30대 미혼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책을 보시면 목차가 좀 중요하잖아요. 책을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사파들이 좀 깜찍하달까? 캐릭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어서 내가 지금 공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소설책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이게 우선 사람 마음을 가볍게 하는데 좋고요. 그림을 보셔서 느꼈겠지만 안에 주 내용이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이주용님이신데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2016년 당시에 페이스북 팔로워가 85만 명이 넘으시는 영향력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7년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다이어트에 관한 내적 동기부여 능력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사례들을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두 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소설, 그 뒤에 왜 그러는지 그 다이어트에 관한 원리와 방법들을 의학적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미혼 여성들이 읽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40대가 넘는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에게는 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했냐면 안에 주 내용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여성, 데이트를 할 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주로 여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미혼 여성, 오롯이 자기만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미혼 여성에게 적합한 책이라서 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양육하고 살림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 책을 읽으면 나를 위해 뭔가를 투자하고 나를 위해 향초를 켜고 음악을 들으면서 오롯이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읽으면 아주 좋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글이 쉽고 단어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사파들로 좀 기분 전환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가상의 캐릭터를 세워서 소설처럼 공감 지수를 높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로미오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중독성 강한 음식을 로미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식이섬유는 유소씨라고 임의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데이트를 할 때의 식사 습관, 또 도도해져야 하는 소식 습관, 이렇게 여우라는 어떤 특정 캐릭터로 우리 다 여우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우는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기 거 알아서 잘 감당하는 그런 식의 여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의 공복 습관, 여우의 운동 습관, 여우의 감성 습관, 이런 식으로 조금 똑 부러지는 어떤 젊은 여성의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다이어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멘탈이 좀 약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실 때 유리 멘탈, 남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따라가고 저걸로 살 빠졌다 그러면 또 따라 하시는 멘탈이 약하시거나 다른 사람 말에 조금 많이 흔들리시는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만한 책이에요. 우선 자존감을 높이고 나 스스로 나를 잘 살펴보고 존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게 또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채우기보다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떤 멘탈로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좀 가볍게 접근하고 읽으신다면 의외로 가져가실 만한 게 많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물론 책을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되게 좋아 보였다라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자는 일일 3식에 대해서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었던 건 18세기 산업혁명 때 인공 조명이 보급이 되고 나서 삼식을 먹었다고 표현을 하네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진짜일까? 라고 퀘스천을 붙이긴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전에는 뭐 하루에 한 끼도 먹고 하루에 2끼도 먹고, 지금도 1일 1식, 1일 2식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의 체질과 성향에 맞춰서 편하게 식사를 해라. 대신 1일 1식이나 2식으로 가시게 된다면 한 끼, 2끼 먹는 식사가 좀 영양 잡힌 균형 있는 식사여야겠죠. 1일 1식을 대충 먹으면서 하시게 되면 다이어트든 영양 문제에 있어서 좋지 않으실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지방이 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방은 언제 타냐면 밥을 먹고 나서 2시간, 3시간쯤 있다가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되기 위한 최소의 시간이 2~3시간이거든요.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2시간이라 치면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지방이 분해되는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2시간 있다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는 됐지만 지방은 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자는 2&1 시스템, 2&2 시스템 표현을 하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지나면 소화가 된 거고, 그리고 나서 2시간이 지났다면 지방이 2시간 동안 분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4시간 있다 주무세요 할 수만 있다면 뭐 6시간 있다 주무세요 라는 말이 지방이 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들 다이어트의 문제는 야식이에요.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일 수도 있고 정말 뭐가 먹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야식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 티타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또 허브티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허브티를 드시거나 물을 2컵 먹는 것도 좋긴 한데 물 자체가 맛은 없기 때문에 티타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로마 오일이나 바디로션을 이용해서 샤워를 하시고 그 향기, 아로마 오일이 주는 릴렉스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이용해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오감을 자극하는 취미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녀시대 태연의 별명이 집 요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마시멜로 하나를 입에 넣고 미각이죠. 향초에 불을 붙이고, 후각, 음악을 듣거나 청각, 블럭을 조립하거나 촉각, 컬러링북을 색칠한다, 시각. 태연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주로 먹는 거, 뭔가 포만감이 주는 사인과 만족감이 주는 사인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데, 다른 감각들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도를 좀 높이자는 얘기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달리면 좋은데 그거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달릴 수만 있다면 혹은 좀 빠른 걸음으로 산책할 수만 있으면 걷기만 해도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이 타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있다가 지방이 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하고요. 또 하나는 산소가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깊은 호흡, 복식 호흡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가 같은 운동을 하면 좋은 게 이제 호흡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고, 뇌 명상 같은 걸 해도 호흡이 좀 깊어지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너무 무기력할 때,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을 때는 비타민 B군을 추천하고 있는데, 비타민 B군 함량이 높은 영양제만 먹어도 비타민 B군은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지도 않고 실제로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B군 함량이 높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혹은 음식 중에서는 돼지고기 안심, 뒷다리살 등심, 장어, 잉어, 붕어, 고등어, 대구 뭐 이런 걸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제 견과류, 버섯도 있네요. 장어, 잉어는 흔히 먹을 수 없으니까 돼지고기 좋은 것 같아요. 또 걸음을 걸으실 때 이제 좀 통통하신 분들이 평소에 입지 않았던 짧은 치마나 뭔가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으면 본인 스스로 위축이 돼서
부끄럽달까 어색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가리려고 하세요. 옷을 잡아당기거나 뭐 가방으로 가리거나 하다 보면 자세가 엉거주춤해지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당당한 걸음걸이가 중요해요. 그 자세가 중요하죠. 뚱뚱하든 날씬하든 본인이 입은 옷에 관해서 좀 자신감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이 되게 예뻐 보이게 하는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난 직후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는 생리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이 제일 예쁘다고 해요.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 더 예쁠까, 그리고 똑같은 여자 사진인데 남자들은 뭘 더 예쁘다고 생각할까,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생리 끝나고 난 후에 일주일 동안은 제일 좀 얼굴 색도 예쁘고 뭘 해도 잘 될 때예요.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죠, 여성의 몸이. 그래서 그때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래서 생리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는 생리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굳이 생리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면 바로 그냥 하시는 게 좋다 싶어요. 참고하시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거나 뭔가 목표를 세웠는데 자꾸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해지셨을 때는 목표를 아주 낮게 잡으셔야 돼요. 극한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례를 보지 마시고 한 달에 1kg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2달에 1kg 빼기, 아니면 뭐 아주 작은 거 하루에 10분씩 산책하기,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 집이 8층이면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기, 그렇게 충분히 본인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 자존감이 좀 올라갑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시면 지켜지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좀 무너져요. 다이어트 할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게 정말 안 좋거든요. 그리고 되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식을 하게 되거나 친구들하고 모임을 갖게 됐을 때, 다이어트를 하는데 모임에서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뷔페 같은 거 가면 본전 뽑아야 된다고 우리가 막 먹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본인에 대한 자존감을 좀 높이고, 내가 연예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언제 어디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의해서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과식하는 모습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막 산처럼 쌓아놓고. 그래서 나는 연예인이다 생각하고, 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적당히 내가 그냥 만족할 만큼 먹는 거지, 이 뷔페에 뽕을 뽑기 위해서 배 터지게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자존감을 좀 세우시고,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파파라치 컷이 찍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가 뭔지 모를 때 가볍게 읽으시면 좋을 만한 책이고요. 제일 이 책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자존감을 높이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이라는 거. 이제 더위가 가셨기 때문에 더위 탓을 하기에는 시원해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